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계획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른 주제는 다음번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하고, 오늘은 그 한 가지 주제, 통화와 관련된 저의 개인적 견해, 그리고 이 견해를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디오는 제가 투자 권유라든지 투자 조언을 하기 위해 만든 비디오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와 이거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설명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절대 이 비디오의 내용만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제가 전해 드리고자 하는 주제예요. 간단하게 우선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왼쪽에 위클리 차트에 보시면 DXY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다운 채널 속에 가격이 갇혀 있다가 여기를 뚫고, 특히 이 부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 모멘텀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죠.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이 채널을 뚫고 나와서 리테스트를 해주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리테스트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클리 차트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105달러 부분에 지금 저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거의 이 부분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수정을 겪고 나서 올라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고,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이 113달러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될지는 조금 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차트의 모양은 이렇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왜 제가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EU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들의 통화 정책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이 다시 말하면 이제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달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제가 보는 정책의 차이점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는 예, 가격이 가치가 내려갈 것이고, 이제 달러는 최소한 통화 정책이 현 높은 금리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든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왜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 BOE, 그러니까 Bank of England가 되겠죠.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이제 이율 상승을 멈췄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 부분,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마침내 말귀를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영국을 그 이제 경제적 빙하기로 보내버릴 위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 영국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위기를, 그 위험을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이제 겨우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영국은 아까 얼마였었죠? 예, 그 5.25% 여기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4.5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율이 4.5.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지금 it is likely done tightening policy, 다시 말하면 이 긴축 정책,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금리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금리를 멈추거나 내릴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금리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점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6%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그 이제 그 유럽의 그 PMI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PMI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중앙은행도 may halt its interest rate hike, 금리 인상을 곧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은 지금 거의 이제 경기 침체에 확실히 돌아선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더 심하게 가면 경제 불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은 점점 내려오는 것 같고, 근데 경제 불황은 점점 심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영국은 어떻게 된다? 금리를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어느 순간 가면 금리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어떻다? 예, 지금 금리를 현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 그쵸? 돈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계속 유지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럽이나 영국은 돈의 가치, 가격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같은 자본을 갖고 있다라면 그 유로화나 그 파운드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유로화나 파운드로 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자산을 팔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자산의 가치를 높여줄 곳으로 이동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달러를 사거나 달러 기반의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그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0.25%에서 0.5%. 그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그 영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상태인데 이 높은 상태를 이 사람들 미국은 계속 유지할 또는 더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유럽이나 영국에 비해서 미국은 경제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resilient.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펀치를 막 내리고 있는데 이 펀치를 막 주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어, 지금 유럽이나 영국은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데 왜 미국은 이걸 잘 방어하고 있는가 경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 longer term fixed rate. 그 다시 말하면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은 몰기지 론, 다시 말하면 주택 담보 대출이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그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가 fixed rate 이렇게 돼 있고요.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근데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3년에서 5년 이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의 이율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6%에서 또는 7%의 이율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율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 이제 그 빚을 냈던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보통 가처분 소득의 20%를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전체 비용 중에서 20%를 이 늘어난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소비가 주니까 경제는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떻다? 미국은 대부분 몰기지론이 30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그 변동금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30년 내내 쭉 고정금리로 가요. 어느 정도? 3%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아무리 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모기지론을 그쵸 택했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도 나는 계속 그냥 3%만 내면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기지론을 빌렸던 일반 가게들이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도 그 이제 빚을 졌을 때 그 빚 대부분들이 굉장히 장기간이고 그 낮은 금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도 미국 기업들이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좀 있으면 이제 이 채무 만기일이 와서 높은 금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금리 만기일이 굉장히 그걸 이제 maturity wall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서서히 온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 한번 내년 2025년, 2026년, 2027년, 8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그 만기일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크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뭐 때려봐. 난 아무리 금리 올려도 별로 안 아파. resilient.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어떨까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더 높게 더 오랜 기간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유럽이나 영국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예, 유럽이나 영국에서 미국으로 달러화로 계속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 미국 달러 인덱스가 계속 멈추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DXY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ETF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UUP,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의 그 ETF인데,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모멘텀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수정이 일어날 때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9달러까지 오면 조금씩 매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전량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그리고 스탑은 28.5. 여기다 스탑을 놓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어디쯤에서 들어갈 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달러 강세는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1선이나 21선,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 달러가, UEP가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탑 로스는 지금 이쪽에 28달러 50에 스탑 로스를 놓기는 조금 사실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매입을 조금씩 해보고, 예, 조금 내려온다 그러면 매입, 조금 더 내려온다 매입, 조금 더 내려오면 매입. 근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제 확실히 올라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 스탑을 놓고 나머지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 이제 트레이딩 계획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달러가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딩 해 볼 것인가에 대한 저의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곁다리 얘기로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와 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영국은 5.25,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지금 거의 4.5 정도 이율, 그리고 이제 미국은 5.2에서 5.5의 이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3.5죠. 3.5.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율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율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율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도 어떻게 지금 여기 moder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그 적자인 건 아시죠?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도 넣고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율을 올린다? 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이율을 올리고 싶겠지만 정부에서 이율을 올리게 내버려 둘까요? 제가 보기엔 엄청난 압박을 한국은행이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율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던 한국 원화를 팔거나 또는 한국에 있던 달러들이 외환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보세요. 지금 2001년에 최정점을 찍고 2022년이죠. 2022년 이때부터 어떻게 외환 보유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은행에서는 뭐 그 이제 그 원화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믿기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외환 평형 기금에 있는 돈을 갖다 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관리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느냐? 예, 그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는 1,500원대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1,500원대를 찍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 환율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들으셨던 내용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비디오를 만드는데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